여러분 밤마다 조용히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순간 말로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삼키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5세의 의사의 혜진입니다.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들이 외로움을 따뜻하고 조용히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욕구를 넘어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 따뜻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재료실문을 두드린 70세 은희 씨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희 씨는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박사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밤이면 잠도 안 오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죠. 그날부터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은희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5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실천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쥐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선 은희 씨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 잠이 잘 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찾아낸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녹이는 힘이었죠. 여러분, 은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따뜻하게 해결하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둘째, 부부관계와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키우는 비결. 셋째,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 이 모든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시간을 선물했나요? 혹시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드려 볼까요?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음 한구석이 살짝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처음 의사로서의 주제를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의 민감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전 세계 통계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3년 워머나이저라는 브랜드가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남성은 주평균 2.1의 자위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 2.8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평균 1.6회로 6회로 세계 평균 1.4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가 궁금해졌죠. 왜 남성과 여성의 빈도가 다르고 왜 한국은 세계 평균과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로 잘 알려져 있죠. 바쁜 일상, 치열한 경쟁, 가족을 돌보는 책임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룹니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해결하는데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를 누리지만 여성들은 그런 건 부끄러운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죠. 게다가 성교육의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대화하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과 욕구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민정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민정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툭하면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말할 용기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혼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라고 답했죠. 저는 민정 씨에게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5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편안함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몇 주 뒤 민정 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혼자 시간을 가지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남편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민정 씨가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숨기지 않고 남편과 솔직히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통계와 민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민정 씨처럼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 중장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오해를 깨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그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성욕은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 후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하지만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늘 중장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따뜻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2022년 영국에서 진행된 한 조사 결과가 이 오해를 명확히 깨줍니다. 50세에서 75세 여성 중 50%가 여전히 성관계를 유지하고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폐경 후에도 성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후에도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이 호르몬은 성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성적 욕구를 꾸준히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 친구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수영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수영 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으며 이제 내 몸은 그런 욕구와 멀어졌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게 정상인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영 씨,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과 욕구를 느끼도록 설계돼 있답니다. 수영 씨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그녀에게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샤워이나 손을 활용해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요. 처음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며 손사래를 치던 수영 씨였지만 몇 주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신기해요. 혼자 시간을 가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거울 볼 때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미소가 좋아 보여요. 수영 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일상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활기차게 웃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수영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야라며 자신의 욕구를 억누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건강 문제나 성관계 시 통증입니다. 23년 한국 여성 건강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위는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자위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성적 욕구를 막는 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심지어 그 이후에도 사랑과 기쁨을 느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영 씨처럼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미소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죠. 음악 EJ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남녀의 성적 활동 연령 차이를 살펴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균형을 찾는 비결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정에 함께 하실 건가요?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 다른 쪽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그 간극이 어색하거나 외롭게 느껴지죠.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부부관계의 균형을 찾는 열쇠입니다. 오늘 남녀의 성적 활동 연령 차이를 살펴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함께 배워 볼까요? 먼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절정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은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욕구가 가장 강렬합니다. 이 시기 그들의 몸은 테스테론이 넘치며 에너지가 충만하죠. 하지만 50대 이후로는 호르몬 수치가 점차 줄어들면서 성적 활동 빈도나 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30대에서 40대의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습니다. 이 시기 여성은 자신의 몸과 감정에 더 자신감을 느끼고 성적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놀라운 건 감정적 신체적 지원이 있다면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이 욕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영국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4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 연령 차이나 성적 욕구의 타이밍 차이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 관심이 줄어드는 동안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은 부부 사이에 오해나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 놓는 부부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우린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곤 했죠. 제 환자 70세 지연씨 부부의 사례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지연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원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씨의 남편은 75, 새로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와 피로감 때문에 부부관계에 소극적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연씨에게 먼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씨,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부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저는 지연씨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해할 거라며 걱정하던 지연씨였지만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손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안아주는 시간이 늘었어요. 지연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돌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고 그 여유는 부부 사이에 스킨십과 대화를 늘리는 큰 힘이 됐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비록 성관계는 드물더라도 서로의 따뜻한 유대감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연씨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간 욕구의 차이가 비단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차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히 나누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자위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부부관계의 활력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23년 한국 부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여성은 부부관계 만족도가 30%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를 넘어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간 욕구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차이를 비난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각자의 방식으로 욕구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가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모습은 85세인 제게도 큰 감동을 주죠. 여러분도 혹시 부부 사이에 작은 간극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간극을 따뜻하게 채울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자위 방식과 그 실천법을 통해 자신과 파트너 모두를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볼까요? 자, 함께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시간은 외부의 시선이나 판단 없이 오롯이 나를 돌보는 순간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여성에게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돌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자위 방식과 그 따뜻한 가능성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자위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23년 한국 여성 건강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35%가 자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이미 이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샤워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5세 은주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혼자서도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 보라고 제안했죠. 은주 씨 샤워기 물줄기를 부드럽게 조절하며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다던 은주 씨는 몇 주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선물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요. 은주 씨는 물줄기의 세계를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60세 미경 씨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미경 씨는 후 성적 욕구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설렘에 당황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경 씨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손으로 부드럽게 몸을 마사지하며 그 설렘을 탐색해 보세요. 미경 씨는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얼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잠도 더 잘 와요. 미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 영상이나 에로틱 만화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2024년 한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성인 콘텐츠를 보며 욕구를 해소한다고 답했습니다. 62세 현숙 씨가 그 예입니다. 현숙 씨는 처음엔 이런 걸 봐도 되나요라며 망설였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편안히 즐겨보라고 격려했죠. 현숙 씨는 여성 친화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고 나중엔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방법은 특히 혼자서도 안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는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70세 정옥 씨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줬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제 몸을 사랑해도 될까요?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리콘 스토리를 추천하며 정욱 씨 자신에게 선물을 줄 때예요라고 답했죠. 정욱 씨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사용해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제 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정욱 씨의 미소는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섹스토이는 전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야한 소설이나 자극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8세 은니 씨는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상상 속에서 설렘을 찾았어요. 박사님 책을 읽다 보니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잘못 살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은니 씨는 소설 속 이야기를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욕구를 탐색했고 그 시간이 그녀의 일상에 활력을 더했죠.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자신만의 선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의 시간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 이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자위 루틴과 공간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그 따뜻한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하루 중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을 돌보고 세상과 부딪히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되곤 하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작은 의식 그 짧은 순간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요.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자위 루틴과 공간 만드는 법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위를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그 깊은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자위를 자신을 위한 의식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 68세 은희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은희 씨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며 외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박사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거워요. 뭔가 변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은희 씨 하루 10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은희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어요. 박사님 그 시간이 저를 위로해줘요.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으며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여. 은희 씨의 말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위를 통해 단순히 욕구를 해소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더했고 외로움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은희 씨처럼 자위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찌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가족이 잠든 후 조용한 침실이나 욕실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하면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23년 한국 여성 건강조사에 따르면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40% 더 느낀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의 작은 성소가 될 거예요. 둘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10분을 내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샤워 후나 잠들기 전 10분을 정해보세요. 은희 씨는 매일 저녁 9시에 이 시간을 가졌고 그 루틴이 그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됐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짧은 시간을 권하며 이건 마음을 위한 산책이에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셋째, 호흡과 감정에 집중하세요. 자위는 단순히 신체적 자극을 넘어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자위시 깊은 호흡을 병행한 사람들은 긴장 해소 효과가 3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은희 씨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몸과 대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70세 정욱 씨는 처음 자위 루틴을 시작하며 부끄럽다고 했지만 몇 달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젠 이 시간이 제 하루의 기쁨이에요. 나를 비판하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정욱 씨의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루틴을 만들 때 작은 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조명이나 좋아하는 향초, 편안한 음악은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65세 은주 씨는 욕실에 아로마 오일을 두고 샤워하며 루틴을 즐겼고 귀향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터치를 추가해보세요.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식입니다. 은희 씨, 정욱 씨, 은주 씨처럼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나보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시간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 자위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이점을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할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가볍게 풀리는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따뜻한 순간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과학적이고 따뜻한 행위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생물학적 심리적 이점을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위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는 다윗은 단순히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위 시 우리 몸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감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을, 멜라토닌은 깊은 수면을 선사하죠. 이 호르몬들은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한 자연의 처방전처럼 작용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이더 연구에 따르면
주 1로 2회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자위가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비결임을 보여줍니다. 환자 66세 현정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현정 씨는 몇 년 전부터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돼요. 약을 먹어도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저는 현정 씨에게 자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해 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현정 씨, 하루 10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몸속에서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처음엔 이 나이에 그런 게 도움이 될까라며 망설이던 현정 씨였지만 몇 주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자위 후 잠이 너무 잘 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현정 씨는 자위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 줄었고 놀랍게도 고혈압 약 복용량도 의사와 상의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정 씨의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2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 세포 활동이 20%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나 피로에 덜 취약해진다는 뜻이죠. 게다가 자위는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장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 1로 2회 성적 활동 자위 포함 등을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위가 가벼운 유산소 운동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위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약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위의 이점은 신체적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효과도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자위는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7세 미경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경 씨는 폐경 후 자신감이 떨어지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주 한탄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새롭게 탐색해 보라고 권했죠. 몇 달 뒤 미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젠 거울을 볼 때 주름보다 제 미소가 먼저 보여요. 내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자신감은 일상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 활기차게 웃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했죠. 이 모든 변화는 자기가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을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23년 한국여성공헌 조사에 따르면 자위를 정기적으로 하는 여성의 45%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단순히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물입니다. 현정 씨와 미경 씨처럼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나보세요.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이 작은 실천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더 당당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제안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따뜻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게 두려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이라면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히 표현하는 용기가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든다고요.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편견을 넘어 자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기 돌봄의 가치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성적 욕구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거나 나이 들면 욕구는 사줘야 한다는 무언의 규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편견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판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23년 한국 여성 건강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은 삶의 만족도가 35%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할 때 삶 전체가 더 빛난다는 증거입니다. 새 환자 71세 영희 씨의 이야기가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욕구를 빗전으로 밀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박사님, 저도 가끔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 이 나이에 그런 걸 느끼는 게 잘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영희 씨, 그 설렘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당당히 받아들이세요. 저는 영희 씨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고, 부부라면 서로의 욕구를 솔직히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격려했죠. 몇 달 뒤 영희 씨는 환한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니 더 당당해졌어요.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영희 씨는 자위를 시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남편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나도 기뻐라며 아내의 변화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영희 씨 부부는 자위가 부부 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 씨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자신을 당당히 사랑하는 용기를 얻었죠. 여러분, 영애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편견은 우리를 가을 수 없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세요. 나이도 사회의 시선도 여러분의 행복을 막을 수 없어요.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따뜻한 툴입니다. 2022년 영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은 자존감이 28%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히 개인적 시간을 넘어 전반의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부부라면 이 여정을 함께 나눠보세요. 자위는 부부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돌보면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줄 여유가 생깁니다. 70세 지연 씨는 자위를 시작한 후 남편과의 스킨십이 늘었다고 했어요. 박사님, 이젠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지연 씨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솔직히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5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65세 은주 씨는 매일 샤워 5분을 자신에게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 시간이 제 하루를 바꿨어요. 이젠 나를 더 사랑해요. 은주 씨의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할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미소는 85세인 책에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한 선택입니다. 사회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변화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함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죠. 나이도 사회의 시선도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작은 용기가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예요. 우리는 68세 은희 씨가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찾은 이야기를 들었죠. 70세 정욱 씨는 이제야 나를 사랑해요라며 환히 웃었고, 71세 영희 씨는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5분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따뜻한 의식입니다. 다오기의 물줄기, 부드러운 손길, 좋아하는 소설 한 페이지 혹은 조용한 음악 속에서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외로움을 녹이고 삶의 활력을 더했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한국 사회는 아직 여성의 욕구를 터시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당당히 받아들일 때 그 편견도 서서히 바뀔 거예요. 66세 현정 씨가 불면증을 이기고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한 것처럼, 67세 미경 씨가 거울 속 자신의 미소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이에요. 부끄러움 대신 용기를, 망설임 대신 따뜻한 마음을 선택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5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을 잠그고 좋아하는 향초를 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시간이 어색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 작은 실천으로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 미소는 85세인 책에도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따뜻한 비밀을 풀어볼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클릭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갈까요? 저희 예지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